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온 교육이고 하니까 오늘 저하고 같이 보는 이 시간 동안 혹시라도 친구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물어보고요. 이 선생님이 학교전담 경찰관을 오래 했어요. 하면서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 그리고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 오늘 해주려고 해요. 제목을 슬기로운 중학생 되기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생 되잖아. 며칠 안 남았잖아, 그죠? 3월 2일. 어때요? 좋아? 아니면은 걱정돼? 그죠? 지금 시기가 딱 그런 것 같아.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시기. 왠지 이제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때의 내 모습하고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초딩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은 뭔가 내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학교가 바뀌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6년 동안 같이 이제 지내왔었던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야 되고 새로운 친구 관계 형성해야 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걱정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그런 걱정 같은 거 다 털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친구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이 시간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아까 소개도 받았지만 저는 성서경찰서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호 경이라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 소개할 때 달서경찰서라고 얘기했던 거는 요 앞에 이제 달서경찰서에서 6년 반 학교전담 경찰관을 했었어요. 6년 반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오랑중학교는 제가 담당했었고요. 용천초도 담당했었고, 용천초면은 내가 과학 갔을 때 봤을 건데 5학년 때 반반 받아가면서 교육도 했었는데 용천초는 기억이 안 나는 거 같네. 그래서 학교전담 경찰관이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잖아요. 청소년들 만나고 학생들 만나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거나 청소년 비행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친구들이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착한 친구들도 있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이 생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스타트. 그치, 스타트. 시작이잖아요, 시작. 시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이 딱 여러분들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시작하는 이 시기. 아까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이 기대가 될까요?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좀 많이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조금 걱정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나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환경으로 가게 되면 걱정하게 되고, 아, 내가 여기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어른들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적응을 빨리 하죠.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더더욱 겁이 많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나는 이게 없어서 난 중학교 가기가 너무 걱정돼 라고 얘기해요. 내부에서 갈 말이 볼까? 혹시 뭐가 없어가지고 걱정이 될까? 혹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친구가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도 없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처음에 선생님 이 교육을 받았을 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라인이 없다라고. 라인이라는 게 뭔지 알죠? 연예인들도 있잖아. 강호동 라인, 부재석 라인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친구들 보면 대중에 중학교에 있는 형들하고 연락하면서 나는 이제 이 형 라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하고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친구들 봤어요? 형아애한테 연락하고 하는 친구 못 봤어? 언니들한테 연락하고 하는 친구들 못 봤어요?
지금 선생님이 사건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가끔씩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중학교 올라오잖아요. 어느 중학교로 가는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중학교로 간다고 딱 A 중학교로 간다고 정해져요. 그러면은 A 중학교에 있는 선배들이 이제 알죠. 누구 A 중학교인지 보다가 그 친구가 이제 우리 학교 오면은 그 친구한테 이제 말을 걸거나 대화를 시도해요. 그러면 이제 이 동생도 이 형아야하고 연결되는 게 너무 좋은 거라. 왜?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이 형아야하고 이 형아 때문에 나는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줄을 서게 돼요. 일명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아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놀기 좋아하고 아니면은 친구들 앞에서 조금 왜? 힘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 쟤는 중학교 가면 저 형이 챙겨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학을 하게 되고 그게 없거나 있거나에 상관없이 잘 생활하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 아까 얘기했었던 정말 다 어울리고 싶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관심 받고 싶고 그러면서 중학교 가서도 좀 더 아이들보다 잘 나간다는 얘기 듣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형들하고의 연결되는 그 라인들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 자랑하면은 거기에 라인이 없는 친구들은 겁을 내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라인이 없으니까 난 중학교 가면은 적응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아까 얘기했는데 라인이라는 거는 그 친구들, 어떤 친구들한테는 되게 나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형아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려고요. 라인이라는 게 있는 게 꼭 좋은 건지 라인이 없으면은 어떻게 나는 학교생활 잘 못하고 오히려 라인이 없어서 나는 학교생활 힘들어질까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라인 있는 친구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갈 비율이 높아진다.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안타깝게도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형아애들한테 연락이 온다 했잖아요. 형아애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보통 어떤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어떤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야, 놀자. 야,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연락이 올까? 뭐, 그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조금 친해지고 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야, 제일 큰 문제가 이거야. 야, 나 이거 누구 형인데, 너고 친구들 몇 명 초대해봐. 그러면 어떻게? 내 형, 그리고 이제 연락처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몇 명을 급하게 초대하죠.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이 모이고 나면은 너희 지금 09년생이지. 야, 나 08 누구누구 어디 중학교 어떤 형인데 그러면은 내 형. 그러면서 이제 형 아이들이 시켜요. 안 좋은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톡. 야, 너 카톡 계정 불러봐봐. 아이디 기본 불러봐봐. 아니면 야, 너 어떤 어플이 있는데 거기 가입해. 가입하면 거기에서 가입 축하금이 나오고 추천인 아이디를 적으라고 하고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줘. 그러면은 그거를 입력하면 그 아이디 주인한테 또 축하금이 가죠. 그러면 내가 받은 축하금도 야, 너 축하금 받은 거 그거 나한테 보내. 그런 식으로 형아이디 연락이 많이 가게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인증번호를 요구해요. 야, 이거 했는데 이 번호로 해가지고 인증번호 가는 거 나한테 다 보내. 그렇게 하면 또 형이 시키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또 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모두가 범죄에 연결되는 거예요. 범죄.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행 청소년이 될 우려가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형아애들이 저렇게 시키는 것들을 좋은 걸 시키진 않아요. 정말 좋은 형아애들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에 초대해가지고 뭐 보내라 이거 해라라고 시키진 않죠. 정말 좋은 형들은 어떻게 야 우리 같이 놀자 해서 정말 같이 놀거나 아니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서 맛있는 거 사주거나 이렇게 좋은 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들어가서 아니면 지금 이제 형아애들은 라인이다라고 하는 흔히 보통 그런 친구들이 알고 있는 형아애들은 어떻게 안 좋은 것들을 시키는 형아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내가 중학교에 어떤 형들하고 정말 이 형 잘 싸우는 형인데 잘 나가는 형인데 잘 나가는 언니인데 나는 그 언니도 모르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형들하고 아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나 어떤 형을 안다라고 자랑하는 그 친구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라인이 부러운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한테 안 좋은 걸 미치는 라인이라고 하면 그 라인이 있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내가 필요로 하고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고 그렇게 만나고 하는 그런 친구, 그런 형, 누나, 동생 이런 관계들이 정말 소중한 관계지 그게 아니고 내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힘센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힘센 사람이 부러워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아는 척을 하고 친한 척하고 억지로 하고 그런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자연스럽게 만나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매년 듣는 게 뭐예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은 또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또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초등학생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덜한데 중학교 가면은 이제 중학교 선배, 후배 이런 것들의 개념이 초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진해지죠. 그러다 보니 한 살 위에 형, 언니, 누나, 오빠들이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한마디 하게 되면은 괜히 내가 겁이 나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중학교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들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슬기롭게 중학교 가서도 학교폭력을 잘 극복하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학교폭력 뭐라고 생각해요? 학교폭력이? 학교폭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괴롭히는 거. 학교폭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다수가 한 명을 괴롭히는 거. 자, 친구는 학교폭력이 뭐라고 생각해? 싫어하는 거라는 거. 친구들. 원하지 않는 걸 강요하는 거. 친구들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학교폭력이 맞아요. 그리고 학교폭력의 넓은 개념으로 보면은 그것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재미없는 법에 나오는 길쭉한 정의는 이래요. 근데 저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한번 큰 거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된 거. 여기 있어요, 처음에. 그렇지. 학교 내외. 학교 내외는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을 얘기하고 있고요. 학생을 대상. 피해자가, 혹시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 학생인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는 것. 이거를 학교폭력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는 얘기하잖아요. 신체적인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누가 때리거나 맞거나, 그치? 어디 강제로 가두거나 아니면 내가 정신적인 거는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억지로 시키는 거. 누군가가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하고 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하기 싫은데도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요. 재산상의 피해. 아까 한번 얘기했었는데 카카오톡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플에 가입하고 축하금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 분명히 내가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도 재산상의 이익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게 아니더라도 야 얼마씩 모아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죠. 빌리는 거. 혹시 형아애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빌려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면 아마 중학교 올라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형아야나 아니면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어. 핸드폰 들고 있는데 와서 야 핸드폰 좀 빌려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빌려줘라는 말에는 빌려달라는 의미일까요? 빌려달라고도 되지만 그냥 내가 입장에서 만약에 저 친구가 하는 게 내가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게 되면은 이거는 빌려줘가 아니고 내놔가 되잖아요. 그죠? 내놔. 우리가 아마 많이 이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빌리다. 빌린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잠시 사용을 하도록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상대방이 동의하고 내가 그걸 가져가는 게 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형아애들이나 잘 싸우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의 빌리다는 동의하는 거를 필요로 할까요? 만약 여러분 아마 안 돼! 라고 하면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빌려주지 마 하고 지나갈까요? 아니겠죠? 또 얘기하겠죠? 야 빌려줘 계속 안 빌린다고 하면은 욕이 나오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어쨌든 빼앗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전에 빌려주겠죠. 왜?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동의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라고 예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동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스는 동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노우는 야 빌려줄래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예스도 노도 아니고 침묵으로 하고 있으면 빌린다고 예스를 한 거예요, 노라고 한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다, 침묵을 하고 있다. 그건 예스일까 노일까? 뭐라고 생각해요? 침묵은 예스일까 노일까? 침묵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침묵은 뭘까? 저기 두 자리 있는데. 그죠? 우리가 여기 뒤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의라는 개념에 있어서 동의는 명확하게 yes라고 얘기하는 것만 동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친구가 야 이거 빌려줘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은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no라고 이해하면 돼. no라고. 왜? 보통 우리는 거절을 잘 못해요. 그렇지?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데 거절을 잘 못해요. 누가 친한 친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좀 빌려줘라고 했을 때 아니 이 얘기를 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을 못하고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거절이야 승낙이야. 이거는 거절이잖아. 그죠? 친구들도 알아야 될 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동의를 구했을 때 명확하게 내가 예라고 예스라고 예답하지 않는 거는 뭐다? 노우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그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동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예스라고 하지 않는 거는 뭐다? 노우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빌려달라고 해도 가져가는 경우. 이거는 잡아서 그 형아한테 물어보면 얘기해요. 이거 빌린 건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빌린 게 아니죠.
아무리 빌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공갈, 금품 탈취, 금품 발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마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빌려달라 이런 것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데,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것들은 정말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제가 세 가지 얘기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장난. 아마 초등학교 때도 그런 교육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장난과 괴롭힘에 대한 부분. 장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고 인터넷 온라인 강의들도 많이 들으면서 사이버 세상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에서 주먹이 나가는 언어 폭력, 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질문. 장난과 괴롭힘. 자, 친구. 장난하고 괴롭힘하고 차이가 뭘까요? 방금 그 얘기도 맞고요. 자, 방금 아주 훌륭해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동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자, 우리가 장난과 괴롭힘을 구분하는 거는 그거죠. 장난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즐거운데 얘는 안 즐거워. 아니다, 거꾸로. 얘도 즐겁고 얘도 즐거워. 그러면은 이거는 장난이에요. 그런데 얘는 즐겁지만 얘는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 괴롭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두가 즐거웠을 때,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그 장난이라는 거에 어울리고 함께 즐거워한다면 그건 장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죠. 보통 얘기해요.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나 장난이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장난이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두가 즐거우면은 장난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 모두 가운데 누군가가 즐겁지 않고 상처를 받게 되거나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장난과 괴롭힘의 경계라는 부분을 되게 잘 모르고 지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 하고 또 친구들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가장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생 되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 갑자기 키가 많이 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지날도 중학교 올라가는데도 키가 잘 안 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됐는데 키가 뭐 175, 180 가까이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150, 아니면 150 안 되거나 아니면 150 조금 넘거나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런 신체적인 속도의 차이 때문에 놀리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지금 키가 얼마인데요? 지금 키가 175cm예요. 175cm인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키가 얼마인 줄 알아요? 아까 저 친구한테 얘기했었는데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키가 148cm였어요. 그때 나하고 같이 키가 비슷비슷한 친구들도 150 전후였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중3 4월 달에 선생님 키는 153cm였어요. 키가 안 커. 키가 안 컸어. 정말 키가 안 컸어요. 키가 조그만한 친구였어요. 이때는 키가 그래도 중간에서 살짝 앞이긴 했어도 키가 작다라는 소리는 안 들었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키가 안 크니까 작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비슷했던 친구들은 키가 어떻게 되면 170cm를 전후를 하게 되니까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나는 175cm가 됐는데 이때 170이라는 친구는 지금도 170인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은 각자마다 성장하는 속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보다 조금 늦게 클 수도 있고 한데 그 친구들한테 놀리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키가 작은 친구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참고 잘 먹고 하다 보면 분명히 키가 크는 시기도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레짐작 겁을 먹고 아니면 나는 왜 키가 안 클까라고 걱정을 할 게 아니라 키가 클 수 있으니까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하면 충분히 키가 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 차이가 나고 체격 차이가 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난이라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두 친한 친구가 있다고 예를 들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둘은 정말 친해. 정말 친한데 키도 비슷했어. 키도 이 친구도 한 150 정도 되고 이 친구도 한 153이고 몸무게도 한 45kg, 42kg 이랬어.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얘기했잖아요. 성장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는 그대로인데 이 친구가 키가 많이 커서 키가 175가 되고 몸무게가 65kg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친해. 여전히 친한데 똑같은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야. 예전에도 툭툭툭툭 치고 했었는데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툭툭툭툭 쳐요. 근데 문제가 뭐야? 키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면서 힘도 세진 거지. 예전에는 툭툭 치는 게 장난이 맞았어요. 근데 신체에 변화가 생기고 체격의 차이가 생기고 하면은 같이 툭툭툭툭 쳤는데 예전에는 안 아팠던 것들이 지금은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똑같이 장난쳤으니까 키 큰 애는 똑같은 장난을 쳤으니까 나는 이거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친구는 그게 아닐 거죠. 얘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때리고 있어. 이건 학교 폭력이야 라고 해서 친구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장난이 맞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장난인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맞은 게 아프니까 폭력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내서 한 5년을 친하게 지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게 한 1개월, 2개월 정도 문제가 되더라도 5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것들이 어떻게 5년 동안 괴롭혔다 또는 5년 동안 때렸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차이는 뭐다? 내가 성장 여부에 내가 체격과 이런 것들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혹시 친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면 돼요. 니 그때보다 지금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아파. 좀 살살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아프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서로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겪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체격의 차이, 성장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작은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같이 놀던 친구다 하더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아프다고. 아니면은 내가 만약 키 큰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 친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장난이었던 것이 폭력이 되는 것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난하고 괴롭힘의 경계라는 게 되게 그게 없어요. 여기까지 장난, 여기까지 괴롭힘이라고 딱 정해진 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보면 그죠? 함께 즐거울 때는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상대방 한 명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롭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장난하고 괴롭힘은 어디서부터가 장난이고 어디서부터 괴롭힘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게
괴롭힘이다, 장난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친해지겠다고 장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장난치는 친구들. 쌤도 장난 되게 많이 쳤는데 장난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대방도 재미있어야 되는 정도, 가벼운 장난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데 가끔씩 정말 친해지고 싶은데 행동이 과해지게 되면은 그거는 괴롭힘이 되고 친구가 되기도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배려하면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아마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사이버 폭력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를 듣고 할 거예요. 우리가 사이버 불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사이버 불링은 쉽게 말하면 사이버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지금도 핸드폰, 스마트폰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서 SNS도 할 거고 카톡 할 거고 유튜브도 볼 거고 아니면은 줌 시스템 통해가지고 뭐 선생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SNS가 편해요. 편하고 재미있고 자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도 보내기 좋고 정말 아무것도 할 거 없을 때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공간 안에서 정말 생각하지 않았었던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새 학교 들어가게 되고 새 반이 되게 되면 당연히 또 단톡방이 생기겠죠. 단톡방이 생기고 할 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반에 있는 그 친구들 중에서도 무리가 나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른 반 친구들, 아니면 다른 학교 친구들. 그리고 어쩌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었던 라인이라는 거, 그죠? 어떤 형아야가 갑자기 누구한테 초대하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들어가는 그런 단톡방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하기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아까 강요된 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강요를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가끔씩은 반톡방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대화를 다 참여하는데 한 사람만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얘기는 무시하거나 걔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면서 반이 운영되기도 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가끔씩은 누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꾸 그 방을 폭파시키고 나가고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고 나가면은 다시 초대하고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해서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톡방 말고 페이스북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당하죠. 저격글 아니면은 가끔씩 사진을 올리고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진들 있잖아요. 잘못 나온 사진들 이런 것들 올려놓고 이제 댓글을 달면서 이제 놀리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중학생이 되고 나면 우리가 쉽게 목격을 하거나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페이스북 계정 만든 사람? 페이스북 계정. 나머지는 아직 페이스북 계정 없어요. 자, 페이스북 만들고 페이스북 말고 나는 틱톡을 한다. 유튜브 계정 있다. 없어? 자, 주로 이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다양한 SNS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나도 페이스북을 되게 많이 쓰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아야들, 누나야들 아니면은 많은 청소년들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좋은데 많은 문제들을 자꾸 생기게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페이스북만 너 친구 몇 명이야? 페이스북 친구.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아마 점점 늘어날 거잖아, 그지? 가끔씩 애들 보면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은 페북 계정 있나 없나 물어보고 할 거야. 그러면은 또 만들고 할 건데 페북은 친구 숫자가 나와요. 친구 수가 있고 팔로우가 있고 한데 친구 숫자가 적으면은 뭔가 상대적으로 내가 쫄리는 느낌, 내가 뭔가 좀 못난다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친구 신청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친구 수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는 사람 타고 친구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친구 수가 많아졌을 때 내하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학교 친구가 아닌 친구들하고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월성동이다. 월성동에서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다르니까 이제 여러분 중학교 되면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초등학생이 아니다. 초등학생과는 다르다. 초등학교와는 다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나는 친구들도 요 동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시내도 나가고, 아니면은 저쪽에 칠곡 쪽, 강북 이쪽도 나가고, 성서도 가고 막 여러 곳으로 막 범위가 넓어져. 왜? 나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초등학생 때는 요 동네에서만 놀았지만 중학생이 되면 이제 시내도 혼자서 갔다 오고 이렇게 될 나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을 하고 만나서 시내나 이런 쪽에서 만나서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친구를 신청하는 경우에 거기에서 나쁜 사람들, 나쁜 형아애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형아애들이 여러분들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 신청을 할 때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내가 좀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무분별하게 맺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직접 아는 사람들하고 친구 맺고 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나중에 카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있는 메신저로도 여러분들한테 뭐 하기 싫은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 시키는 경우도 생기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저격글 같은 거 당연히 올라오고, 사진 같은 것들, 댓글 같은 것들로 해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사이버 불링이 여러분들이 아마 SNS를 사용하게 됐을 때, 카톡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차마 내가 읽을 수는 없어.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 있죠. 욕, 그죠? 욕하면은 무슨 폭력이라요? 어느 폭력이라 얘기하잖아, 그죠? 아까 전에 사진 봤지만 우리가 어느 폭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로 때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뼈 때린다 얘기하고 하잖아. 말로 때리는 게 바로 어느 폭력인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말이 여러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커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말로 인한 실험들도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 봤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밥 두 개 놔두고 똑같은 조건인데 어떠한 하나의 밥에는 좋은 말만 해주고 긍정적인 말만 해주고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만 해주고, 그 두 개를 일정 시간이 지나서 비교했었던 그런 실험들 아마 학교 다니면서 영상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치? 그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긍정적인 말을 해줬었던 밥은 그대로 아마 크게 상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잘 유지됐었던 반면에, 욕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었던 이 밥은 거의 썩어 있거나, 그죠? 곰팡이에 피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말은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안 좋게 돼요. 반면 좋은 말 해주고 아름다운 말 해주고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나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욕을 많이 쓰잖아. 욕인 줄 모르고도 사용하고 욕인 줄 알면서도 욕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욕을 어떨 때 써요? 욕을 어떨 때 써? 기분 나쁠 때만 욕해요, 그치? 한 번씩 욕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기분 나쁠 때만 욕할까?
그렇지. 애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냥 욕이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어떨 때는 되게 기분 좋아. 기분 좋은데도 욕하는 친구도 있지, 그죠? 그리고 별거 아닐 때도 욕하고. 욕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내 기분 좋든 안 좋든 그거와 상관없이, 욕은 기분과 상관없이 하는 거죠. 그러면 욕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할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많이 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많이 할까? 그죠? 편한 사람. 편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내가 좋아하니까 편한 사람이잖아. 근데 편한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편한 사람한테 욕을 많이 해. 편한 사람한테 욕을 많이 하면 편한 사람이 욕을 듣고 그 편한 사람이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욕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결론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욕을 하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고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할 일이 잘 없으니까, 그지? 우리가 욕을 하는 대상은 누구냐?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욕을 가장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욕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욕을 한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조심조심해서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야지, 그거 아니고 중학교 올라가서 저 친구가 욕하니까 나도 욕해야 된다 이런 생각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돼서도 그 어느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중학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그 이후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욕하고 센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 쟤가 세니까 내가 쟤하고 친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친구는 어떻게 계속해서 욕을 하고 하다 보면은 비행이라든지 문제 행동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안 좋은 일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그 친구는 멋있는 친구가 아니고 비행 있는 친구, 나쁜 친구가 되기 쉬워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내가 부러워하고 그 말을 따라하거나 똑같이 행동한다고 하면 나 역시도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당장 내가 세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강하고 싶어서, 아니면 저 친구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욕을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욕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건지. 그렇다면 욕을 써야지. 내한테 도움이 된다면 욕을 써야죠. 그런데 선생님이 본 청소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욕을 많이 썼을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보다는 해가 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할 때도 조금 생각해서 도움을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 두 친구 조금 늦게 왔는데 온다고 힘들었을 건데, 오자마자 이게 뭐고 싶기도 할 건데, 일단은 선생님도 지금 얘기를 계속해서 목이 좀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잠깐만 쉬고 우리 갈게요. 계속 얘기, 내 얘기만 들으니까 힘들 것 같은데 지금이 1시 52분이거든요. 우리 2시 5분까지 화장실도 옆에 있고 하니까 화장실도 다녀오고 2시 5분이 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선생님하고 얘기 나눌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학교폭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줄 거고요. 그 이후 시간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아, 이건 진짜 물어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질문하면 선생님 이야기해 주는 시간으로 가실게요. 자, 조금만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학교폭력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분명히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하고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 때 나의 모습과 중학교의 나의 모습은 달라야 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싶어하고 초등학교 때보다 당연히 좀 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게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거나 경험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경험한다는 건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장난이라는 것부터 해서 내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 내가 이제껏 해왔었던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서 장난이었던 게 폭력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걱정도 있겠지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걱정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학교폭력의 문제에 내가 보거나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자, 1번은 싫어,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yes, no가 있지만 침묵의 경우도 있어요. 침묵의 경우. 그런데 보통 가해하는 친구들이 침묵을 no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뭐라고 받아들여요? yes, 해도 된다. 허용의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내가 그냥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싫으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친구는 이게 싫은 건지 안 싫은 건지 그냥 내가 장난을 생각하니까 자도 장난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행동이 반복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고 피해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럴 일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싫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친구하고 나하고 친구 사이가 혹시 깨어지거나 혹시 관계가 안 좋아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싫다라는 표현을 못 할 수가 있는데 싫어라고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 친구도 내한테 혹시라도 내가 이게 장난의 범위를 넘어섰구나라고 해서 그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뺏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혹시라도 내한테 하기 싫은 행동 아니면 내가 아니라 다른 친구한테 봤을 때 저 친구 좀 심한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지마, 그냥 안 해야 될 것 같다, 그거 너 좀 심한 것 같다,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한 상황이 더 나쁘게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똑같이 대응하지 않기. 보통 싸움을 하면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하지만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때리고 자도 때리고. 그리고 제가 나한테 욕을 하게 되면은 나도 쟤한테 같이 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제가 나한테 욕한다고 나도 쟤한테 욕하게 되면은 결국은 싸우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결과는 뭐다?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더 큰 싸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갈등이라는 게 계속해서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똑같이 대응을 하게 되죠. 똑같이 대응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런 경우 많아요. 경찰에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가지고 막 저 친구가 나한테 막 욕하고 막 때리고 했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그럼 너는 가만히 있었니? 아니면 저도 욕했죠. 가끔씩 패배 와가지고 제 친구한테 카톡한 욕설만 문자 왔어요. 그래, 그래. 그럼 넌 어떻게 했어? 저도 똑같이 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나도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피해자가 되지 않고 쌍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똑같이 대응하게 된다고 하면 나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는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 중학교 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큰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거 고자질한다 하면서 얘기 많이 해요. 고자질한다. 아 저 그단생도 일러 바친다 하면서 아 저 진짜 못 놀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자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거를 내가 똑같이 대응하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거를 고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보통 어떤 입장이냐?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인 친구들. 그 가해라는 것들에 익숙해져 버린 친구들이 대부분 아 이거는 고자질이다라고 평안해버리고 그 행동을 마치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로 고자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인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어른들에게 도움받을 권리,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아니면 우리 같은 학교전담 경찰관이나 여기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움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 가실 때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선생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문제들은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럼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모른 척 하지 않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잖아요. 방관자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방관자가 뭐야? 그치? 학교폭력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거나 모른 척 하는 친구들을 가리켜서 방관자를 얘기하고 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관자도 똑같은 학교폭력 가해자다라고 무섭게 얘기를 해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많은 방관자들이 힘을 모아서 방관하지 않고 도움을 준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많은 목격자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가 학교폭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학교폭력을 알거나 목격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른 척하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공간에 계속해서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는 건데 만약에 거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행동이 나타나려고 할 때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러지 마, 이러지 마라고 도움을 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나쁜 행동하려는 친구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안 좋게 말했었던 방관자, 좋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학교폭력 해결의 키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4번에 이 모른 척 하지 않기를 제일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분명히 봤어. 그런데 내 친구가 안 도와주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어떤 피해를 계속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봤어. 그냥 지나갔어.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저 친구 일이니까. 지금 지나고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음에 어떻게? 저 괴롭히고 있는 다른 형아야가 저 친구가 아닌 내한테 와서 괴롭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그 형아야가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만둘 수 있게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친구는 똑같은 행동을 내한테도 하고 얘한테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우리가 이거 선생님 차인데 가끔씩 아파차 타고 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끔 도로에서 유리들이, 그러니까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가 탁 날라와서 유리창 앞을 톡 쳐요. 그러면은 어떻게 유리창이 살짝 금이 가거든.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는 금 갔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점점 막 유리가 앞에 막 깨져. 점점 금이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요만큼 했다면 금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갈라져서 나중에는 유리창을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리창을 갈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작년이었나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또 지나가는데 돌이 하나 날라와서 선생님 차 앞에 유리창이 딱 돌에 맞아서 또 금이 살짝 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유리 떼는 데가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거기 가서 유리 떼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유리 떼는데 한 2만 원만 하면 됐는데 유리창 가는 데는 한 20만 원 들었거든. 정말 그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정말 거기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 일은 점점 커져요. 작은 균열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때우고 해야 되는데 균열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우리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게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런 거죠. 자, 형아들이 있어요. 무서운 형아가 이제 나한테 시켜요. 나한테 막 나쁜 걸 막 시키려고 야 카톡으로 해가지고 친구들 초대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막 들어와요. 근데 그 형아가 다른 걸 뭐 이상한 거 시켜요. 야, 니 카톡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카톡 계정 내놔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친구들 겁이 나겠지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나오고 저도 안 하겠습니다. 나오고 해서 전부 다 힘을 모아서 선생님한테 신고해서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형아한테 뭐 혼나거나 형아한테 맞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는 형아한테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그 형아애들이 시키는 대로 계속 따라서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걸 시키고 또 다른 걸 시키고 다른 걸 시키고 결국 계속해서 그런 나쁜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누구 한 사람이 겁이 나서 그걸 못 멈추고 계속 따라하게 되면은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른 피해를 또 당하게 되는데 그걸 멈추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초반에 아예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받고 모른 척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조용히 선생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한다든지 경찰관 선생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안 되면 엄마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형아 무서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서로 지켜주고 함께 노력해야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반에서 어떤 친구가 좀 잘 싸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약한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반에 보면 누군가 힘세고 누군가 힘이 약하고 한데 가끔씩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힘센 친구가 힘 약한 친구들을 괴롭혀요. 괴롭히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킥킥 웃으면서 같이 놀리거나 같이 괴롭혀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쟤 괜찮을까라고 걱정을 하면서도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은 계속 괴롭힘을 당할 거고요. 그 다른 옆에 있는 놀리들 그 친구들도 나중에 같이 괴롭히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반에 있어서의 학교 폭력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우에
만약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러면 안 돼! 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하지만 너 너무 심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교실에서 그 친구가 아마 그 약한 친구들을 더 이상 괴롭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그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 학급에서 작게는 한 학급부터 시작하겠죠. 한 학급에서 모두가 같이 지켜주고 모두가 같이 그거를 감시하고 감시라기 하는 좀 그런지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을 하면 그 학급은 학교 폭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2반, 1반, 2반, 3반, 4반 전부가 다 같이 노력을 한다고 되면 전체에서 학교 폭력도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데 그 균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의정부경찰서에서 만들어졌던 건데요. 무관심이 낳은 범죄 학교폭력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알면은 도움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친구들이 아무도 모른다기보다도 모른 척을 한 거죠. 모른 척 지나가게 되면 내 마음은 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죠. 집에 가면은 괜히 찜찜하고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와보면은, 다음에는 또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내가 겁이 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관심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하고, 서먹할 수도 있는데, 서먹할 때도 인사 나누고, 조금 이 친구한테 관심 가져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학급에서의 대인관계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선배보다 어른들을 무서워하고 어른들을 믿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살 위에 있는 선배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조금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 좀 빠른 친구들은 벌써 한 살 위에 있는 형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내 형, 내 누나, 내 언니 하면서 되게 무서워하고 되게 빨리빨리 행동해요. 깜짝 놀라요. 진짜 존댓말 쓰면서 네, 그 형이 오셨습니다. 되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막 존댓말 쓰면서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형아이들 정말 무서워 보이고 하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아이처럼 보이고 그냥 철부지처럼 보이고 별거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오토바이 탈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정말 껄렁껄렁하게 다니고 욕하고 몰려다니면서 무섭게 하는 형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그 형아이들도 결국은 어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른들을 더 무서워하고 어른들을 더 신뢰하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하고 너무 형아이들 무서워하지 말고 중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될 이유도 전혀 없어요. 단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이나 행동을 어른스럽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노력해서 이렇게 안 해야지 확 바뀌어야지 그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운 순서가 있는 거고 자연스러운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더라도 지금의 모습에서 너무 바뀌려고 하지 말고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중학생이 되고 이제 중학교를 적응해 가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112, 117 이 두 개의 번호가 있어요. 저거는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자, 112하고 117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야? 큰 차이가 뭘까요? 자, 맞아요. 117 전화번호 들어봤죠? 학교폭력 신고 전화라고. 112 전화번호 들어봤죠? 범죄 신고 전화번호라고. 우리가 흔히 학교폭력 신고는 117로만 신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내가 지금 누군가가 나를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무서운 형아애들 10명이 나를 막 때리려고 다가오고 있다. 이러면은 112로 신고해야 돼요. 왜냐면 112는 바로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바로 출동을 해요.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이 여러분들이 112로 신고하게 됐을 때 바로 현장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신속하게 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117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신체적이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는데 그걸 당할 우려가 있거나 걱정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누가 내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 나쁜 행동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117은 학교폭력 신고 전화인데 거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117 상담을 하면서 저기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바로 현장으로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순찰차 타고 출동하는 게 아니라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친구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게 되면 이제 나 같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고 창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장에 누군가가 나를 때리러 온다 아니면은 정말 내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 바로 즉시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112로 신고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상담을 받고 좀 지속적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가질 수 있으면서 내가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면 117로 신고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2, 117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저 전화로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신고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아니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봤는데 저기 보면 누가 누굴 막 때리고 있어. 자, 문제. 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어떤 형아애들이 한 명을 막 때리고 있어. 그러면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112. 그렇지. 112. 이한치 안 풀었는데도 대답 잘했어. 112로 신고하는 거야. 왜? 현재에 지금 어떤 피해들이 갑자기 생겨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찰에 출동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12로 신고하는 게 맞아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될 건데 혹시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걱정된다거나 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아는 선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학교생활 말고 따로 나가고 이게 선생님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왕따라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지. 명확하게 이게 가해자가 네가 잘못했어라고 하기에는 또 걔들끼리 나름의 또 사정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가해와 가해가 아닌 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죠? 어떤 사람은 얘들은 왜 따돌림하지 않았는데 얘는 혼자 나는 따돌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따돌림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게 되면은 오해의 부분들을 또 조율을 해줄 수도 있잖아. 근데 얘기를 안 해. 나는 진짜 모르는 거야. 내가 이 친구랑 다 어울리고 있는데 갑자기 애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가 잘 안 어울리고 같이 안 놀라 그래. 그러면은 왜 그러지?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하고 그냥 얘들끼리 놀아. 얘는 안 오니까 놀아. 근데 얘는 입장에서는 얘들이 안 부르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면은 따돌림이라 생각할 수 있어.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 많은 경우들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오해가 돼서 따돌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해 피해로 돼가지고 학폭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오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오해는 해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따돌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선생님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거는 해결이 안 되고 점점 갈등만 깊어질 수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 따돌림. 명확하게 피해가 구분이 되기도 힘들고. 또 궁금한 거. 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심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비행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비행, 문제 행동하는 것들 되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들어가면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가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술, 담배, 오토바이,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문신. 이러한 문제들이 청소년들한테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특히 중학생 입장에서 막 시작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들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술, 담배는 내 스스로가 찾아서 먼저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담배 피우는 게 멋있어서 몰래 따라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라인 얘기하면서 형아애들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형아애들하고 놀라고 하면 그 형아애들이 담배 피우면은 담배에다 가서 같이 또 배우고 피우고 시작해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담배가 아직 여러분들이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이제 다 완성된 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담배연기나 이런 것들이 어른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 문제도 건강 문제지만 담배를 피우면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담배를 피우면 어디서 필까요? 자랑스럽게 길 다니면서 집 앞에서 아버지 저 담배 좀 피겠습니다 하고 담배 피는 사람 없잖아, 그지? 길 가면서 학교 앞에서 선생님 교회에서 안녕하십니까 저 담배 피는데 이따 담배 피우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어디서 펴요? 길 뒤에서 피든지 아니면 몰래 숨어서 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이 넓지만 담배 피는 곳은 많다 적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 피는 곳은 대부분 장소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은 담배 피러 가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형아이들 만나고 또 다른 형아이들 만나고 다른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은 다른 비행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내가 그 형아이들한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면 몸에도 안 좋을 뿐더러 안 좋은 형아이들, 안 좋은 누나애들, 언니애들하고 빨리 친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안 좋은 문화, 안 좋은 비행 행동이 금방 이루어지게 된다. 담배를 피게 되면은 술로 금방 또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술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겨요. 선생님이 지구대 파출소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치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고 봤는데 가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었어요. 깜짝 놀랐지. 내가 아는 애들인데 누워 있는데. 걔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형아애들이 담배 피면서 만났던 형아애들이 이제 술을 처음 이제 마시게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술을 먹기는 마셨는데 어지러워서 쓰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은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이 마시기 싫어도 마실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술 마시게 됐을 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제어되지도 않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과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한테 안 좋은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내가 정말 크게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술은 나중에 19세,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그때 마셔야 되는 거지. 술도 마찬가지로 숨어서 마셔야 되고 이렇고요. 당연히 비행하는 청소년들하고 마주치고 거기에서 다른 문제로 이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 그리고 하나 오토바이. 여러분들 보면 길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형아이들 보이죠? 그죠? 보면은 중학교, 우리 저 형아이 중학생도 오토바이 타고 다녀.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야 면허증을 딸 수 있는데 면허증 따지도 않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형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아들이 경찰에 잡히면은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보면은 이제 오토바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제 오토바이 있는 형아애들이 이제 놀이죠. 아, 쟤도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쟤한테 사기 한번 쳐볼까? 야, 오토바이 타볼래? 타볼래? 하면 꼬시면은 또 못 이긴 쪽도 타요? 타면 어떻게 오토바이 잘 못하니까 탄 방법 가르쳐주고 나중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게 하고 넘어져죠. 넘어지면 어떻게? 아, 오토바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돈 물려내라고 얘기하죠. 얘한테 얘기도 안 해요. 엄마 번호 달라 해가지고 엄마한테 이래 돈 달라고 하고, 아, 아니면은 국면 운전을 신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오토바이에 당연히 오토바이에 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타라고 옆에 와서 꼬시는 형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 내가 오토바이 타볼까 하고 혹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 운전이다. 그러면은 저 친구가 저 형아야가 나를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핑계로 내한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다. 넘어지지 않으면은 넘어지는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 아니면 오토바이 잠궈놓고 아 오토바이 고장났다고 하면서 물려내라고 어떻게든 돈 물려내라고 해요. 그럼 얼마?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돈이 있어 없잖아. 부모님한테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센 돈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피해에 노출되고 나면 나중에 다른 형아애들도 그 얘기 듣고 다시 또 나한테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토바이는 아예 탈 생각은 앞에든 뒤든 오토바이 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요. 오토바이 타는 순간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저런 금품 갈취에 그런 손길이 항상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토바이 타다가 다치게 되면은 되게 크게 많이 다치기 때문에 방식인 오토바이를 멀리하는 친구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문신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이제 노는 친구들이겠지만 문신을 막 해요. 문신한 한가위도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연예인들도 문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문신이 안 하고 타투라 얘기해서 타투로 얘기하고 타투이스트라고 하면서 문신 예술가라고 얘기하고 아 언젠가부터가 문신이 멋있는 것처럼 나와요. 의미 있는 문신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형아애들이 하는 문신들을 보면 되게 똑같아요. 여기 뭐 물고기 있고 아니면 도깨비 그림 있고 막 그런 것들 되게 의미는 나름은 주지만 정말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양아치 그 이상도 아닌 그러한 문신들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해놔요. 왜? 쎄 보이려고. 이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거를 쎄 보인다고 문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옷 사면 이쁘다고 사는 옷 있지. 옷 같은 거 만약에 이게 예뻐서 샀어. 그럼 그 옷을 평생 입고 다닐 수 있어. 그치? 너는 만약에 옷을 샀어. 네가 좋아서 사는 옷이야. 평생 입을 수 있어. 2, 3년은 입겠나? 입다 보면은 내가 이 옷이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 이 옷이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내가 좋아하는 옷, 명품 옷도 그런데 문신 같은 경우에는 몸에 새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가야 돼요. 그리고 지우려고 하게 되면 내가 새긴 거에 몇 배의 시간과 노력들 그리고 돈들을 투자해야지 이걸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신을 정말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도깨비 그림 그리고 물고기 그림 그려가지고 내 몸에 새겨놓는다라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과연 좋은 걸까?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도 나중에 조금 더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중학교 다니면서 문신을 시작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라고 하면 이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옷도 좋아하는 옷도 오래 입으면 실증이 나는데 문신하면 평생 이거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나라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문신을 의미 없이 하는 걸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가출. 가출하면 여러분들 되게 자유로울 것 같지만 돈이 없어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밖에서 자야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죠. 되게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집은 나와가지고 돈 없고 그러면 어떻게? 가출팸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는 형아애들, 누나애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재워주고 해요. 처음에는 좋지. 근데 나중에 되면 결국은 돈 문제로 인해가지고 내가 범죄 행동을 하게 되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부모님이 내한테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할 수도 있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한테 잔소리도 하시고 싫은 소리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엄마의 잔소리가 심하다고 하면 엄마한테 공손히 이제 엄마 이렇게 했을 때 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춘기가 올 거 아니에요. 사춘기가 오고 되면 엄마한테 그냥 그렇게 자기 의사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보다는 짜증내고 화를 내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엄마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정말 가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들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엄마하고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생기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엄마 아빠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세요. 물론 엄마 아빠한테 씨알도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씨알도 안 먹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나도 우리 이제 애가 큰 애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거든. 여러분들도 항상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내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내가 조금 많거나 조금 어릴 수도 있고 비슷비슷한 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아빠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앞에서 막 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그게 계속 머리에 남고 신경이 쓰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그 얘기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게 부모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에 갔을 때 사춘기라고 꾹 닦는 거 있지 말고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괜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 문제 해결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게 되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부모님하고 내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인데 거기에 부모님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면 부모님들도 그거를 듣고 좀 더 여러분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 맨날 그래 뭐 물어보면은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밥 어땠어? 맛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지. 이렇게 딱 단답형의 그런 피하려고 하는 대답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금 늘려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면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아무리 사춘기가 오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막상 이제 좀 긴장은 될 거예요. 이제껏 지내왔었던 환경하고는 또 새로운 환경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반에 같이 있는 친구들 같이 들어온 1학년 친구들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새로운 환경에 오게 되고 각자가 다 조금씩은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오게 돼요. 그럴 때 서로 인사하고 서로 다가가고 서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게 된다면 친구들 사귀고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게는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생각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아마 상대방이 날 싫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만 배려해 주면서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지낸다고 하면 여러분들 금방 친구들하고 사이도 괜찮아질 거고 중학교 생활이 초등학교 때보다 오히려 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 있는 경찰관, 아니면 상담사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운 거 있을 때 학교에 있는 경찰관들 전화번호 학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번호 잘 적어놨다가 혹시라도 어려움 있을 때는 연락 한 번씩 해보고 하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방학인데 여기 와서 듣는다고 온다고 고생 많았고요. 어쩌면 선생님이 해주던 얘기들이 너무 내만 얘기를 계속해서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생활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까지도 지금 이 시간들 여기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페이스북으로 이상목 검색하면 여러분들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 충분히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도움 요청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